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임영웅씨의 정규 앨범 수록곡 중에서 6곡을 다뤄볼 생각인데요. 앞에서 한번 제가 6곡이면 한번 다뤄드렸고요. 이제 뒤에 6곡을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임영웅씨는 사실은 음악 프로그램에 웬만한 데 1위를 하시죠. 제 기억에 가장 남는 날 중에 하나가 6월 26일자인데요. 그때 지니 차트에 보면 1위부터 14위까지를 완전히 싹쓸이하는 이런 일도 벌어지긴 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은 앨범에 관련된 노래들을 소개하는 날이니까 오늘 소개하려는 첫 곡은 사랑역입니다. 작사는 박정란 씨가 있고 작곡은 박용진 씨가 했던 노래인데요. 이 박용진 씨는 사실은 나훈아 씨나 김다연 양의 노래를 어떤 편곡을 주로 하셨던 그런 분인데요. 그러니 당연히 이 노래는 정통 트롯곡이죠. 이별을 사랑역에 빗대서 표현한 노래인데요. 임영웅 씨의 진한 트로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임영웅 씨는 사랑역을 초심이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사랑역은 사실은 데뷔곡이었던 미워요, 소나기보다 먼저 받았던 곡이라고 합니다. 가수 인생 최초로 받은 곡이었었기 때문에 어떻게 놓고 보면 초심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노래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초심을 생각하며 불렀다고도 했죠. 임영웅 씨는 제 초심이 어땠는지 5년 전 패기와 열정 가득했던 저를 생각하시며 들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곡은 보금자리입니다. 박진복 씨가 작사하시고 박상철 씨가 작곡한 노래인데요. 이 박상철 씨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가수 박상철 씨입니다. 무조건, 자오가, 황진이 같은 노래를 불렀던 그 가수분이지. 박상철 씨는 KBS 2라디오 김혜영과 함께 나오셔서 멜로디가 이상하게 쭉쭉 잘 빠져서 순식간에 작곡했던 곡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고요. 너무 아끼는 곡이라 임영웅 씨에게 주게 되었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상철 씨는 헤어 디자이너 출신이시고요. 전국 노래자랑을 통해 데뷔한 가수고요. 송혜쌤께서 정노래자랑이 탄생시킨 가장 최고의 스타라고 평가를 했던 가수이기도 하죠. 돈이 없어도 되고 백이 없어도 되고 당신만 있으면 된다는, 그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내용의 가사를 담은 곡으로 정통 트롯곡입니다. 신나게 부르고 들을 수도 있는 그런 곡이지요. 이 곡은 트롯신이 떴다 해서 준우승을 했던 나상도 씨가 커버하기도 했었고요. 미스터 트롯 황윤성 씨가 BTN 라디오 수호천사 김주변입니다에 출전해서 커버해주기도 했던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할 노래는 사랑의 진짜라는 노래인데요. 박지수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박지수 씨는 사실은 엑소의 노래를 만들고 했던 그런 분인데요. 사랑하는 연인을 위한 곡으로 락, 포크 장르의 곡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꿀꿀한 날 기분 전환으로 최고의 노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임영웅 씨는 이번 앨범에서 타이틀곡 외에 가장 애착이 가는 곡으로 사랑의 진짜를 꼽기도 했었지요. 그리고 지난해 KBS 단독쇼에서 선공개됐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제목이 확정이 안 돼 있어서 가제목으로 사랑해 라는 제목으로 들려주기도 했던 노래지요. 이 곡은 임영웅 씨가 팬들에게 전하는 마음이랍니다. 콘서트에서도 아낌없이 저를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이 노래를 바친다 라고도 했었지요. 이 곡은 관련된 재밌는 일화도 하나 있는데요. 가야금 영재라는 분이 이탈리아에서 가야금 연주 버스킹을 하면서 임영웅 씨의 신곡 사랑의 진짜를 연주했었지요. KBS의 연말 임영웅 콘서트를 보고 이 신곡, 그 당시 이름은 사랑이였습니다. 이 사랑이가 좋아서 지인이 선물로 만들어준 MR을 받아서 연주하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정규 앨범이 나오기 전에 이탈리아 거리에 가야금 연주가 울려 퍼졌으니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연주를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감미롭고 좋은 곡이에요. 네 번째 곡은 연애편지인데요. 이 연애편지란 노래는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이라는 곡으로 유명한 자전거를 탄 풍경에 송몽주 씨가 작사 작곡한 곡인데요. 손예진 씨가 주연했던 클래식이라는 영화에 삽입이 되어서 더 유명해지기도 했던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연애편지를 쓰는 감정을 담은 낭만적이면서도 서정적인 가사가 특징인 노래인데요. 도입부에 함춘호 씨의 기타 연주로 시작이 되고 곡 전체가 기타가 주도하는 그런 노래인데요. 아주 달달한 노래입니다. 함춘호 씨는 시인과 촌장 출신으로 레전드 연주자죠. 특히 어쿠스틱 기타에 있어서는 가히 따라올 자가 없는 분이기도 합니다. 신승훈 씨나 유희열 씨나 최백호 씨 같은 대가수들조차도 한국 최고의 연주자라고 평가를 했던 그런 연주자이기도 합니다. 다음 곡은 사랑해요 그대를 이란 노래인데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작곡했던 서른도 씨의 곡이지요. 서른도 씨는 임영웅 씨가 사랑이 이런 건가요를 부르는 걸 보고 이런 곡을 영웅이 스타일로 써주고 싶다라는 생각에 쓴 곡이라고 하셨는데요. 전 임영웅 씨의 대국민 감사 콘서트 버전의 사랑이 이런 건가를 정말 좋아합니다. 경쾌하고 사랑스러움이 묻어나는 잔망미가 좀 돋보이는 이런 곡이기도 하지요. 저만 그런진 모르겠습니다만 두 곡을 같이 들으면 작곡가가 좀 같다는 느낌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신나는 트로트 곡이고 가사는 은유적이지 않아요. 직설적인 화법으로 써있는 편이고요. 리듬과 가사가 단순하고 경쾌해서 이번 앨범 중에서는 콘서트 때 떼창하기 가장 좋은 곡이 이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른도 씨는 화밤의 서른도 가요제에 나오셔서 자신도 가요제 출신인데 이름처럼 운도 좋았다라고 하시면서 곡을 소개하면서 알리셨고요. 이때 사회 보던 장민호 씨가 관심 있게 들어봤다. 여러분도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곡이다라고 평가도 하셨었어요. 임영웅 씨는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 불러드리는 전형적인 세레나데 곡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해달라는 스태프의 말에 사랑해요 그대를 이라고 밝힌 임영웅 씨는 여러분들께 바치는 가사의 내용이니까 이 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길 바란다 라고 하셨습니다. 벌써 오늘의 마지막 곡이네요. 오늘 마지막 곡은 인생창가입니다. 이 곡은 윤명선 작곡가의 작품인데요. 윤명선 씨는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탤런트 장동건 씨 그리고 박진영 씨의 매니저 출신인 걸로도 유명하세요. 뿐만 아니라 BTS의 프로듀서였던 방시혁 지금은 사장이시죠. 그 방시혁 프로듀서가 한 시상식에서 본인이 프로 작곡가로 일할 수 있게 해준 고마운 형이 윤명선 작곡가라고 감사를 전하기도 한 그런 분이세요. 윤명선 씨는 장윤정 씨의 어머나, 그 다음에 유산슬이라고 여기서 불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별의 버스 정류장, 그 다음에 송가인 씨의 엄마리랑, 이승철 씨의 서쪽 하늘, 홍지윤 씨의 오라나 사랑의 여왕을 작곡하신 분입니다. 윤명선 작곡가는 장르를 가리지 않는 작곡가로 상당히 유명하기도 한데요. 어찌 본다면 임영웅 씨와 가장 닮은 꼴이 있는 그런 작곡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생창가는 인생을 관조하는 시 같은 가사에 임영웅 씨의 폭발적인 가창력이 맞물린 곡인데요. 인생창가는 발성이 트롯적인 요소보다는 성악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한 곡입니다. 그래서 어찌 들으면 상당히 가곡처럼 들리는 그런 곡이기도 하죠. 그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뛰어난 성량이 없으면 부를 수 없는 노래지요. 그러니까 임영웅 씨이기 때문에 가능한 노래라고도 할 수 있어요. 1절과 달리 2절에서는 언제나처럼 또 두려워라는 부분, 2절에서는 반전을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성 처리함으로써 임영웅 씨만의 곡 해석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임영웅 씨는 전형적인 엔딩곡이라고도 하셨고요. 인생을 유래해주는 가사로 매일 불러보고 싶은 곡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삶을 살게 해준 윗세대의 많은 분들께 이 노래를 듣고 많은 위로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불렀다고도 하셨고요. 여러분의 찬란한 순간이 영원하길 바란다 라고도 말해 감동을 준 곡이기도 합니다. 이 곡은 저에겐 또 다른 의미를 가져오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유튜브에 보시면 한 수병이 불렀던 인생창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2002년 6월 29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월드컵이 있던 시기였었는데요. 우리나라 그 당시 물론 그 축구 감독은 누구나 기억하시죠? 한국팀 감독은 히딩크였었고요. 정확하게는 우리나라가 터키와 3, 4위전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물론 2대3으로 지긴 했어요. 그날 서해 연평도 앞바다에서 북한의 공격을 받아 결과적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 군인 6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올해가 20년이 지나는 해가 되겠네요. 처음에는 서해교전이라고 부르다가 2008년부터는 제2연평해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 기념식장에서 한 수병이 인생창가를 불렀던 것이죠. 노래의 마지막 부분을 부를 때 노래 실제로 가사 있는 대목이죠. 영원한 순간이여 찬란하라. 찬란한 순간이여 영원하라. 가슴이 먹먹하고 계속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멍하니 한참을 보았던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기념식에 유승민 전 의원도 참여를 했었다고 하고요. 참가를 했었고 이 영상은 자신의 인스타나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자기의 글 중엔 구독자와 댓글이 가장
많았던 글이라고도 하네요. 다 임영웅 씨의 힘이겠지요. 개인적으로는 이걸 계기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2015년도에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어요. 시간 되시면 한 번씩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예산 영화였었고요. 국민의 상금을 만든 영화였었습니다. 거기엔 제가 좋아하는 배우 김무열 씨가 출연하기도 하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임영웅 씨가 다양한 곳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많은 기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팬클럽인 영웅시대 분들도 이런 분야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임영웅 씨의 미스터 트롯 이전의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